안녕 열매 친구들, 딸키바 아빠야. 오늘도 딸키바 아빠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하나 해줄게. 그동안 딸키바 아빠가 너무 바빠서 동화를 아주 오랜만에 올리게 되네. 임다원, 임시은, 5살 서주 많이 기다렸지? 지난번 금도끼 은도끼 3번째 이야기에서 3살 시은이 언니인 5살 소은이가 지혜로운 색시가 쌀가마니 100개를 모았다고 댓글을 남겨줬어. 그리고 오랫동안 내 이름 언제 불러주나 귀가 엄청 커지도록 기다린 친구들도 있지? 그동안 동화를 못 올려서 이름 불러줄 친구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 동화 끝날 때 모두 불러줄 테니까 다른 날보다 귀를 크게 열고 내 이름이 언제 나오나 그렇게 잘 들어야 해. 알았지? 옛날에 브레멘이라는 마을에 음악대장이 살고 있었어. 음악대장은 음악대원을 더 뽑기 위해 브레멘 마을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 이웃 나라까지 광고를 했어. 그 옆에 이웃 나라 조그만 시골 마을에 늙은 당나귀가 살았어. 이 당나귀는 태어나서 줄곧 주인 아저씨의 크고 작은 일들을 도맡아서 열심히 짐을 지고 나르며 주인 아저씨에게 이쁨을 받고 살았었지. 그런데 이제는 당나귀가 나이가 들자 힘이 예전 같지 않은 거야. 쌀 2가마니 3가마니도 거뜬히 등에 지고 나르던 당나귀가 이제는 쌀 1가마니도 등에 실으면 다리가 후들후들 몇 발자국도 못 가서 풀썩 주저앉게 되었지. 우리 열매 친구들 쌀 1가마니가 얼만큼 무거운 줄 알아? 우리들이 집에서 보통 먹는 쌀가마니는 가마니라고 안 하고 그거보다 작은 쌀포대라고 해. 쌀포대는 큰 게 20kg, 작은 게 10kg인데 쌀 1가마니는 보통 쌀포대의 2배나 더 무거운 40kg이거든. 얼마나 무거운지 들어보고 싶지 않아? 우리 친구들의 엄마를 한번 번쩍 안아서 들어봐. 너희들의 엄마 몸무게가 딱 그만큼 무게거든. 쌀 1가마니 40kg. 아마 못 들을걸? 그렇게나 무거운 쌀가마니를 이 당나귀는 젊을 때 2개, 3개를 한 번에 등에 지고 나른 거지. 대단하지? 이제 너도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구나. 당근값이라도 아껴야겠는데. 이 말을 들은 당나귀는 깜짝 놀랐어. 당근값을 아낀다고? 그럼 나를 버리겠다는 건가? 아니야. 시장에 내다 팔겠다는 건가? 아니면, 예? 당나귀는 겁이 덜컥 나고 무서워서 빨리 도망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 맞다. 얼마 전에 광고판을 보니 브레멘에서 음악대를 뽑는다고 했지. 그래, 버려질 바엔 브레멘에 가서 음악대가 되어야겠다. 당나귀는 바로 슬그머니 집을 나와서 브레멘을 향해 가기 시작했어. 그래, 남은 여생을 브레멘에서 음악을 하며 행복하게 보내야겠어. 한참을 가다 보니 길에서 개 한 마리가 처량하게 한숨을 쉬고 있는 것이 보였어. 안녕하신가? 자네 왜 길에서 이렇게 세상 다 산 것 마냥 한숨을 쉬고 있는 겐가? 무슨 일인가?
사냥을 못한다고 주인에게 쫓겨났어요. 아니, 왜? 내 보기엔 몸도 날렵하니 아직 한참 젊은데. 그러니까요. 제가 다른 사냥개보다 빨라서 제일 앞서서 사냥감을 쫓아가거든요. 그래, 그래. 그런데 왜? 그런데, 그런데, 오들오들 떨고 있는 작은 동물을 보면 불쌍해서 차마 물 수가 없어서 결국 사냥감이 도망을 가게 만들었거든요. 저런. 그래서 화가 난 주인이 쓸모없는 사냥개라면서 절 쫓아냈어요. 자넨 아주 마음이 상냥하구먼. 사냥은 무리인 것 같네. 어떤가? 나와 함께 브레멘으로 가서 음악대를 하지 않겠나? 음악대요?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저도 함께 가요. 이렇게 해서 당나귀와 개는 함께 여행을 하게 되었어. 둘이서 이야기도 나누며 얼마나 더 즐겁겠어. 그렇게 한참을 가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화가 잔뜩 나서 혼자서 씩씩거리고 있는 거야. 내가 다시는 돌아가나 봐라.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화가 많이 난 거야? 나더러 쥐를 안 잡는다고 주인이 막 혼을 내잖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쥐인데 어떻게 내가 쥐를 잡냐고. 뭐? 고양이가 쥐를 무서워해? 옛날에 내가 쥐를 구석까지 몰아넣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쥐가 내 얼굴을 물고 도망쳤지 뭐야. 너 얼굴 물려왔어? 안 물려왔으면 말이 마라. 그 다음부턴 쥐만 보면 그때 생각이 나서 근처도 가기 싫어. 쥐는 너무 무서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또 쥐를 잡으라고 할 것 같아서 다시 못 들어가겠어. 그럼 우리와 함께 브레멘으로 가서 음악대를 하지 않겠나? 우린 지금 브레멘으로 가고 있다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닭이 슬프게 우는 소리가 들렸어. 꼬꼬꼬꼬뚜루뚜 꼬꼬뚜루뚜. 아니 넌 놀부 영간테 수탉 아니니? 왜 여기에서 울고 있어? 구두쇠 할아버지가 내일 날 잡아먹는데 어떡하지? 그럼 우리와 함께 브레멘으로 가서 음악대를 하지 않을래? 우린 지금 브레멘으로 가고 있어. 아니, 너는 자린고비 연가댁에서 살고 있었잖아. 음악대를 할 거라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응, 지금 결정했어. 수탉, 너는 모청이 좋으니까 좋은 음악대가 될 수 있을 거야. 같이 브레멘으로 가자. 그럴까? 그래, 같이 가자. 여기에 남아있으면 내일이면 얼른 가자고. 이렇게 해서 당나귀, 개, 고양이, 닭, 네 마리의 동물은 음악대가 되기 위해 브레멘으로 가게 되었어. 한참을 가다 보니 날도 저물고 배도 고프고 해서 쉴 곳을 찾아야 했어. 저기 보이는 저 외딴 집 근처에서 쉴 만한 곳을 찾아보자고. 저 집에 누가 있는지 집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데? 동물들은 외딴 집 창문으로 슬그머니 집안을 들여다봤어. 그런데 집 안에서는 두 명의 사람들이 갖가지 귀한 보석과 비싸 보이는 물건들을 자루에서 꺼내며 뭐가 그리 즐거운지 껄껄껄 웃어대며 시끌시끌한 거야. 저 사람들 이 근방에서 소문난 도둑들인데? 저 많은 물건들을 보니 어딘가에서 훔쳤을 거야. 그럼 저 도둑들을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이 근처엔 누가 없으니 우리가 혼을 내주는 것은 어때?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용감한 고양이인데?
쥐 잡을 때는 그렇게 무서워하더니 도둑들한테는 아주 엄격하구나.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도둑들을 혼내줄 수 있는지 눈을 감고 생각해보자. 당나귀를 생각해봐. 당나귀 보여? 그럼 당나귀 등 위에 사냥개 보여? 그럼 그 위에, 사냥개 위에 고양이가 올라간 것도 보이겠네? 그 고양이 위에는 또 누가 보여? 이렇게 동물 4마리가 탑을 쌓듯이 당나귀 등에는 사냥개, 사냥개 등에는 고양이, 고양이 등에는 닭이 올라가서 집 창문 밖에서 괴상한 소리를 내며 도둑들에게 겁을 주기 시작했어. 잠깐, 어디서 이상한 소리 못 들었어? 뭐? 무슨 소리? 누가 온 건가? 도둑들이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니 웬 시커먼 큰 괴물이 창문 밖에 떡하니 서 있는 거야. 괴물이다! 도망가자! 같이 가! 이렇게 해서 도둑들은 훔친 보물들을 챙기지도 못하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집 밖으로 도망을 갔어. 동물들은 빈집에 들어가서 도둑들이 놔두고 간 음식을 배불리 먹고 푹 쉬게 되었지. 잠깐, 그런데 우리 보물들은? 너 챙겼어? 뭐야? 너도 안 챙겼어? 네가 챙긴 줄 알았는데. 뭐? 어떡해. 우리 보물 어떡해. 도둑들은 한참 도망을 가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힘들게 훔친 보물자루를 놓고 온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거지. 할 수 없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도둑 하나가 보물을 되찾아오기로 했어. 집안이 깜깜한 건 보니 괴물이 지나갔나 보군. 도둑은 집 안에 있는 보물을 가지러 슬그머니 문을 열었어. 삐그덕! 그리고는 보물자루를 찾으려고 마침 벽난로 위에 있는 반짝거리는 양초를 집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그때 мяу! 아야, 내 손! 반짝이는 것은 양초가 아니라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고양이의 눈이었던 거야. 고양이가 어떻게 했겠어. 그래, 도둑의 손을 앞발로 확 핥히었지. 그리고는 사냥개가 바로 이어서 도둑의 다리를 꽉 물었어. 덥싹! 내 다리!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당나귀가 사냥개에게 다리를 물려 비틀거리는 도둑을 뒷발로 차서 문 밖으로 밀어냈어. 집 밖으로 밀려나며 엉덩방아를 찧은 도둑은 지붕 위에서 들려오는 아주 무서운 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 마녀다! 사람 살려! 닭이 우는 소리에 놀란 도둑은 다시 막 도망을 쳤어. 보물은? 왜 빈손이야? 야, 말도 마라. 그 집에 갔는데 마녀가 내 얼굴을 핥히고 괴물이 내 다리를 꽉 물고 게다가 뭐? 도망가려는데 새망치에 얻어맞아서 집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는데 그런데 아이, 그런데 뭐? 지붕 위에서 무시무시한 소리로 저놈을 당장 감옥에 가둬라 하고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 지금에서야 생각났는데 그 소리가 정령 같았어. 그 있잖아, 아렌델의 정령. 뭐? 정령? 마녀? 아렌델? 그럼 그 마녀가 아렌델의
엘 뭐였는데? 엘레나인가? 엘도라도? 엘리베이터는 아니고 이름이 뭐였더라? 야, 안 되겠다. 아깝지만 보물은 그냥 포기하자. 이렇게 해서 네 마리의 동물은 브레멘으로 가려다가 그 집에 눌러 앉아 음악을 하며 함께 행복하게 살았지. 오늘은 방학 연장 특집으로 키위와 바나나가 함께 동화의 목소리로 같이 참여해줬어. 우리 열매 친구들 그동안 많이 기다리면서 잠자리 동화 계속 들어줘서 고마워. 형우, 준우, 우형제, 경주에 사는 7살 이준서, 4살 이준엽, 대전 목동에 사는 김시우, 6살 쌍둥이 남매 민지, 주용이, 홍제동에 사는 6살 최민영, 서울에 사는 6살 세준이, 남양주에 사는 9살 태린이, 6살 태준이, 지한이, 오산에 사는 정주원, 김포에 사는 쌍둥이 찬진이, 찬수, 규민이, 승민이, 의왕 내손동에 사는 서연이, 수영이, 리나리 누뿡뿡이, 대박이, 6살 이예지, 이렇게나 많은 친구들이 오랜 시간 기다려주고 딸키바 잠자리 동화를 좋아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손 자주 비누로 꼭 잘 씻고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알았지? 그리고 형우, 준우, 우형제는 사실 지난번 동화에 이름 불러주려고 했는데 딸키바 아빠가 깜빡 잊어먹었어. 미안해. 형우, 준우는 아마 다른 친구들보다 귀가 2배는 더 커졌겠다. 6살 이예지는 호랑이를 잡은 토끼를 좋아하는 이쁜 예지야. 건강하고 이쁘게 잘 커야 돼. 그리고 그 어떤 세균,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뭐야, 너 나가 하고 건강하고 씩씩한 우리 이준서, 이준엽, 김시우, 민지, 주용이, 최민영, 세준이, 태린이, 태준이, 지한이, 정주원, 찬진이, 찬수, 규민이, 승민이, 서연이, 수영이, 리나린 우뿡뿡이, 대박이가 되도록 하자. 딸키바 아빠가 우리 열매 친구들 잠들 때까지 소곤소곤 다시 얘기해 줄게. 잘 자. 옛날에 브레멘이라는 마을에 음악대장이 살고 있었어. 음악대장은 음악대원을 더 뽑기 위해서 브레멘 마을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 이웃 나라까지 광고를 했어. 그 옆에 이웃 나라 조그만 시골 마을에 늙은 당나귀가 살았어. 이 당나귀는 태어나서 줄곧 주인 아저씨의 크고 작은 일을 도맡아서 열심히 짐을 지고 나르며 주인 아저씨에게 이쁨을 받고 살았지. 그런데 이제는 당나귀가 나이가 들자 힘이 예전 같지 않은 거야. 쌀 2가마니 3가마니도 거뜬히 등에 지고 나르던 당나귀가 이제는 쌀 1가마니도 등에 실으면 다리가 후들후들 몇 발자국도 못 가서 불쑥 주저앉게 되었지. 이제 너도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구나. 당근값이라도 아껴야겠는데. 이 말을 들은 당나귀는 깜짝 놀랐어. 당근값을 아낀다고? 그럼 나를 버리겠다는 건가? 아니야. 시장에 내다 팔겠다는 건가? 아니면 당나귀는 겁이 덜컥 나고 무서워서 빨리 도망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 맞다. 얼마 전에 광고판을 보니 브레멘의
세상에서 음악대를 뽑는다고 했지. 그래, 버려질 바엔 브레멘에 가서 음악대가 되어야겠다. 당나귀는 바로 슬그머니 집을 나와서 브레멘을 향해 가기 시작했어. 그래, 남은 여생을 브레멘에서 음악을 하며 행복하게 보내야겠어. 한참을 가다 보니 길에서 개 한 마리가 처량하게 한숨을 쉬고 있는 것이 보였어. 안녕하신가? 자넨 왜 길에서 이렇게 세상 다 산 것 마냥 한숨을 쉬고 있는 겐가? 무슨 일인가? 사냥을 못한다고 주인에게 쫓겨났어요. 아니 왜? 내 보기엔 몸도 날렵하니 아직 한참 젊은데. 그러니까요. 제가 다른 사냥개보다 더 빨라서 제일 앞서서 사냥감을 쫓아가거든요. 그래. 그런데 왜? 그런데 오들오들 떨고 있는 작은 동물을 보면 불쌍해서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결국 사냥감이 도망을 가게 만들었거든요. 아, 저런. 그래서 화가 난 주인이 쓸모없는 사냥개라면서 절 쫓아냈어요. 자넨 아주 마음이 상냥하구먼. 사냥은 무리인 것 같네. 어떤가? 나와 함께 브레멘으로 가서 음악대를 하지 않겠나? 음악대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함께 가요. 이렇게 해서 당나귀와 개는 함께 여행을 하게 되었어. 둘이서 이야기도 나누며 얼마나 더 즐겁겠어. 그렇게 한참을 가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잔뜩 화가 나서 혼자서 씩씩거리고 있는 거야. 내가 다시는 돌아가나 봐라.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화가 많이 난 거야? 나더러 쥐를 안 잡는다고 주인이 막 혼을 내잖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쥐인데 어떻게 내가 쥐를 잡냐고. 뭐? 고양이가 쥐를 무서워해? 옛날에 내가 쥐를 구석까지 몰아넣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쥐가 내 얼굴을 물고 도망쳤지 뭐야. 너 얼굴 물려봤어? 안 물려봤으면 말을 마라. 그 다음부턴 쥐만 보면 그때 생각이 나서 근처도 가기 싫어. 쥐는 너무 무서워.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또 쥐를 잡으라고 할 것 같아서 다시는 못 들어가겠어. 아니, 안 들어갈 거야. 그럼 우리와 함께 브레멘으로 가서 음악대를 하지 않겠나? 우린 지금 브레멘으로 가고 있다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닭이 슬프게 우는 소리가 들렸어. 꺼꺼, 거꾸들르드, 거꾸들르드, 꺼. 아니, 넌 놀부영감네 수탉 아니니 왜 여기서 울고 있어? 구두쇠 할아버지가 내일 나를 잡아먹는데 어떡하지? 그럼 우리와 함께 브레멘으로 가서 음악대를 하지 않을래? 우린 지금 브레멘으로 가고 있어. 아니, 너는 자린고비 영감댁에서 살고 있었잖아. 음악대를 할 거라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응, 지금 결정했어. 수탉 너는 목청이 좋으니까 좋은 음악대가 될 수 있을 거야. 같이 브레멘으로 가자. 그럴까? 그래, 같이 가자. 여기에 남아있으면 내일이면 얼른 가자고. 이렇게 해서 당나귀, 개, 고양이, 닭, 4마리의 동물은 음악대가 되기 위해 브레멘으로 가게 되었어. 한참을 가다 보니 날도 어둑어둑 저물고 배도 고프고
있다고 해서 쉴 곳을 찾아야 했어. 저기 보이는 저 외딴 집 근처에서 쉴만한 곳을 찾아보자고. 저 집에 누가 있는지 안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는데 동물들은 외딴 집 창문으로 슬그머니 집안을 들여다봤어. 그런데 안에는 2명의 사람들이 갖가지 귀한 보석과 비싸 보이는 물건들을 자루에서 꺼내며 뭐가 그리 즐거운지 껄껄껄 웃어대며 시끌시끌한 거야. 저 사람들 이 근방에서 소문난 도둑들인데 저 많은 물건들을 보니 어딘가에서 훔쳤을 거야. 그럼 저 도둑들을 경찰에 신고할까? 이 근처엔 누가 없으니 우리가 혼내주는 것은 어때?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용감한 고양이인데 쥐를 잡을 때는 그렇게 무서워하더니 도둑들한테는 아주 엄격하구나. 그렇게 해서 동물 4마리가 답을 쌓듯이 당나귀 등에는 사냥개, 사냥개의 등에는 고양이, 고양이 등에는 닭이 올라가서 집 창문 밖에서 괴상한 소리를 내며 도둑들에게 겁을 주기 시작했어. 잠깐, 어디서 이상한 소리 못 들었어? 뭐? 무슨 소리? 누가 온 건가? 도둑들이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니 웬 시커먼 큰 괴물이 창문 밖에 떡하니 서 있는 거야. 괴물이다. 도망가자. 같이 가. 이렇게 해서 도둑들은 훔친 보물들은 챙기지도 못하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집 밖으로 도망을 갔어. 동물들은 빈집에 들어가서 도둑들이 놔두고 간 음식을 배불리 먹고 푹 쉬게 되었지. 잠깐. 그런데 우리 보물들은 너 챙겼어? 뭐야? 너도 안 챙겼어? 네가 챙긴 줄 알았는데. 뭐? 어떡해? 우리 보물들 어떡해? 도둑들은 한참 도망을 가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힘들게 훔친 보물 자루를 놓고 온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거지. 할 수 없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도둑 하나가 보물을 되찾아오기로 했어. 집안이 깜깜한 걸 보니 괴물들이 지나갔나 보군. 도둑은 집안에 있는 보물을 가지러 슬그머니 문을 열었어. 미그덕. 그리고는 보물 자루를 찾으려고 마침 벽난로 위에 있는 반짝거리는 양초를 집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야옹! 아야 내 손! 반짝이는 것이 양초가 아니라 달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고양이의 눈이었던 거야. 고양이가 도둑의 손을 앞발로 콱 핥혔지. 그리고는 사냥개가 바로 이어서 도둑의 다리를 꽉 물었어. 덥석! 내 다리!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당나귀가 사냥개에게 다리를 물려 비틀거리는 도둑을 뒷발로 차서 문 밖으로 밀어냈어. 집 밖으로 밀려나며 엉덩방아를 찌은 도둑은 지붕 위에서 들려오는 아주 무서운 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 마마, 마녀다. 사람 살려. 닭이 우는 소리에 놀란 도둑은 다시 막 도망을 쳤어. 보물은? 왜 빈손이야? 야, 말도 마라. 그 집에 갔는데 마녀가 내 얼굴을 핥히고 괴물이 내 다리를 콱 물고 게다가 뭐? 도망치려는데 쇠망치에 얻어맞아서 집 밖으로 대동댕이 쳐졌는데 그런데 뭐?
무시무시한 소리로 저놈을 당장 감옥에 가둬라 하고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 지금에서야 생각났는데 그 소리가 꼭 정령 같았어. 그 있잖아, 아렌델의 정령. 뭐? 정령? 마녀? 아렌델? 그럼 그 마녀가 아렌델의 엘모였는데 이름이 뭐더라? 야, 안 되겠다. 아깝지만 보물은 그냥 포기하자. 옛날에 브레멘이라는 마을에 음악대장이 살고 있었어. 음악대장은 음악대원을 더 뽑기 위해서 브레멘 마을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 이웃 나라까지 광고를 했어. 그 옆에 이웃 나라 조그만 시골 마을에 늙은 당나귀가 살았어. 이 당나귀는 태어나서 줄곧 주인 아저씨의 크고 작은 일을 도맡아서 열심히 짐을 지고 나르며 주인 아저씨에게 이쁨을 받고 살았지. 그런데 이제는 당나귀가 나이가 들자 힘이 예전 같지 않은 거야. 쌀 2가마니 3가마니도 거뜬히 등에 지고 나르던 당나귀가 이제는 쌀 1가마니도 등에 실으면 다리가 후들후들 몇 발자국도 못 가서 불썩 주저앉게 되었지. 이제 너도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구나. 당근값이라도 아껴야겠는데. 이 말을 들은 당나귀는 깜짝 놀랐어. 당근값을 아낀다고? 그럼 나를 버리겠다는 건가? 아니야, 시장에 내다 팔겠다는 건가? 아니면 당나귀는 겁이 덜컥 나고 무서워서 빨리 도망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 맞다. 얼마 전에 광고판을 보니 브레멘에서 음악대를 뽑는다고 했지. 그래, 버려질 바엔 브레멘에 가서 음악대가 되어야겠다. 당나귀는 바로 슬그머니 집을 나와서 브레멘을 향해 가기 시작했어. 그래, 남은 여생을 브레멘에서 음악을 하며 행복하게 보내야겠어. 한참을 가다 보니 길에서 개 한 마리가 처량하게 한숨을 쉬고 있는 것이 보였어. 안녕하신가? 자넨 왜 길에서 이렇게 세상 다 산 것 마냥 한숨을 쉬고 있는 겐가? 무슨 일인가? 사냥을 못한다고 주인에게 쫓겨났어요. 아니 왜? 내 보기엔 몸도 날렵하니 아직 한참 젊은데. 그러니까요. 제가 다른 사냥개보다 더 빨라서 제일 앞서서 사냥감을 쫓아가거든요. 그래. 그런데 왜? 그런데 오들오들 떨고 있는 작은 동물을 보면 불쌍해서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결국 사냥감이 도망을 가게 만들었거든요. 아, 저런. 그래서 화가 난 주인이 쓸모없는 사냥개라면서 절 쫓아냈어요. 자넨 아주 마음이 상냥하구먼. 사냥은 무리인 것 같네. 어떤가? 나와 함께 브레멘으로 가서 음악대를 하지 않겠나? 음악대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함께 가요. 이렇게 해서 당나귀와 개는 함께 여행을 하게 되었어. 둘이서 이야기도 나누며 얼마나 더 즐겁겠어. 그렇게 한참을 가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잔뜩 화가 나서 혼자서 씩씩거리고 있는 거야. 내가 다시는 돌아가나 봐라.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화가 많이 난 거야? 나더러
잡는다고 주인이 막 혼을 내잖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쥐인데 어떻게 내가 쥐를 잡냐고. 뭐? 고양이가 쥐를 무서워해? 옛날에 내가 쥐를 구석까지 몰아넣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쥐가 내 얼굴을 물고 도망쳤지 뭐야. 너 얼굴 물려봤어? 안 물려봤으면 말을 마라. 그 다음부턴 쥐만 보면 그때 생각이 나서 어우 근처도 가기 싫어. 쥐는 너무 무서워.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또 쥐를 잡으라고 할 것 같아서 다시는 못 들어가겠어. 아니, 안 들어갈 거야. 그럼 우리와 함께 브레멘으로 가서 음악대를 하지 않겠나? 우린 지금 브레멘으로 가고 있다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닭이 슬프게 우는 소리가 들렸어. 꺼꺼 거꾸들르드 거꾸들르드 꺼. 아니, 넌 놀부영감 내 수탉 아니니 왜 여기서 울고 있어? 구두쇠 할아버지가 내일 나를 잡아먹는데 어떡하지? 그럼 우리와 함께 브레멘으로 가서 음악대를 하지 않을래? 우린 지금 브레멘으로 가고 있어. 아니, 너는 자린고비 영감댁에서 살고 있었잖아. 음악대를 할 거라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응, 지금 결정했어. 수탉 너는 목청이 좋으니까 좋은 음악대가 될 수 있을 거야. 같이 브레멘으로 가자. 그럴까? 그래, 같이 가자. 여기에 남아있으면 내일이면 얼른 가자고. 이렇게 해서 당나귀, 개, 고양이, 닭, 4마리의 동물은 음악대가 되기 위해 브레멘으로 가게 되었어. 한참을 가다 보니 날도 어둑어둑 저물고 배도 고프고 해서 쉴 곳을 찾아야 했어. 저기 보이는 저 외딴 집 근처에서 쉴만한 곳을 찾아보자고. 저 집에 누가 있는지 안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는데 동물들은 외딴 집 창문으로 슬그머니 집안을 들여다봤어. 그런데 안에는 2명의 사람들이 갖가지 귀한 보석과 비싸 보이는 물건들을 자루에서 꺼내며 뭐가 그리 즐거운지 껄껄껄 웃어대며 시끌시끌한 거야. 저 사람들 이 근방에서 소문난 도둑들인데 저 많은 물건들을 보니 어딘가에서 훔쳤을 거야. 그럼 저 도둑들을 경찰에 신고할까? 이 근처엔 누가 없으니 우리가 혼내주는 것은 어때?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용감한 고양이인데 쥐를 잡을 때는 그렇게 무서워하더니 도둑들한테는 아주 엄격하구나. 그렇게 해서 동물 4마리가 답을 쌓듯이 당나귀 등에는 사냥개, 사냥개의 등에는 고양이, 고양이 등에는 닭이 올라가서 집 창문 밖에서 괴상한 소리를 내며 도둑들에게 겁을 주기 시작했어. 잠깐, 어디서 이상한 소리 못 들었어? 뭐? 무슨 소리? 누가 온 건가? 도둑들이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니 웬 시커먼 큰 괴물이 창문 밖에 떡하니 서 있는 거야. 아, 괴물이다. 도망가자. 같이 가. 이렇게 해서 도둑들은 훔친 보물들은 챙기지도 못하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집 밖으로 도망을 갔어. 동물들은 빈집에 들어가서 도둑들이 놔두고 간 음식을 배불리 먹고 푹 쉬게 되었지. 잠깐. 그런데 우리 보물들은 너 챙겼어?
네가 챙긴 줄 알았는데. 뭐 어떡해. 우리 보물들 어떡해. 도둑들은 한참 도망을 가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힘들게 훔친 보물 자루를 놓고 온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거지. 할 수 없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도둑 하나가 보물을 되찾아오기로 했어. 집안이 깜깜한 걸 보니 괴물들이 지나갔나 보군. 도둑은 집안에 있는 보물을 가지러 슬그머니 문을 열었어. 삐그덕. 그리고는 보물 자루를 찾으려고 마침 벽난로 위에 있는 반짝거리는 양초를 집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야옹! 아야 내 손! 반짝이는 것이 양초가 아니라 달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고양이의 눈이었던 거야. 고양이가 도둑의 손을 앞발로 꽉 핥혔지. 그리고는 사냥개가 바로 이어서 도둑의 다리를 꽉 물었어. 덥석! 흑! 내 다리!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당나귀가 사냥개에게 다리를 물려 비틀거리는 도둑을 뒷발로 차서 문 밖으로 밀어냈어. 집 밖으로 밀려나며 엉덩방아를 치은 도둑은 지붕 위에서 들려오는 아주 무서운 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 마마, 마녀다. 사람 살려. 닭이 우는 소리에 놀란 도둑은 다시 막 도망을 쳤어. 보물은? 왜 빈손이야? 야, 말도 마라. 그 집에 갔는데 마녀가 내 얼굴을 핥히고 괴물이 내 다리를 꽉 물고 게다가 뭐? 도망치려는데 쇠망치에 얻어맞아서 집 밖으로 대동댕이 쳐졌는데 그런데 뭐? 지붕 위에서 무시무시한 소리로 저놈을 당장 감옥에 가둬라 하고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 지금에서야 생각났는데 그 소리가 꼭 정령 같았어. 그거 있잖아, 아렌델의 정령. 뭐? 정령? 마녀? 아렌델? 그럼 그 마녀가 아렌델의 뭐였는데 이름이 뭐더라? 야, 안 되겠다. 아깝지만 보물은 그냥 포기하자. 이렇게 해서 네 마리의 동물은 브레멘으로 가려다가 그 집에 둘러앉아 음악을 하며 함께 행복하게 살았지. 옛날에 브레멘이라는 마을에 음악대장이 살고 있었어. 음악대장은 음악대원을 더 뽑기 위해서 브레멘 마을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 이웃 나라까지 광고를 했어. 그 옆에 이웃 나라 조그만 시골 마을에 늙은 당나귀가 살았어. 이 당나귀는 태어나서 줄곧 주인 아저씨의 크고 작은 일을 도맡아서 열심히 짐을 지고 나르며 주인 아저씨에게 이쁨을 받고 살았지. 그런데 이제는 당나귀가 나이가 들자 힘이 예전 같지 않은 거야. 쌀 2가마니 3가마니도 거뜬히 등에 지고 나르던 당나귀가 이제는 쌀 1가마니도 등에 실으면 다리가 후들후들 몇 발자국도 못 가서 불썩 주저앉게 되었지. 이제 너도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구나. 당근값이라도 아껴야겠는데. 이 말을 들은 당나귀는 깜짝 놀랐어. 당근값을 아낀다고? 그럼 나를 버리겠다는 건가? 아니야. 시장에 내다 팔겠다는 건가? 아니면 당나귀는 겁이 덜컥 나고 무서워서
무서워서 빨리 도망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 맞다. 얼마 전에 광고판을 보니 브레멘에서 음악대를 뽑는다고 했지. 그래, 버려질 바엔 브레멘에 가서 음악대가 되어야겠다. 당나귀는 바로 슬그머니 집을 나와서 브레멘을 향해 가기 시작했어. 그래, 남은 여생을 브레멘에서 음악을 하며 행복하게 보내야겠어. 한참을 가다 보니 길에서 개 한 마리가 처량하게 한숨을 쉬고 있는 것이 보였어. 안녕하신가? 자넨 왜 길에서 이렇게 세상 다 산 것 마냥 한숨을 쉬고 있는 겐가? 무슨 일인가? 사냥을 못한다고 주인에게 쫓겨났어요. 아니 왜? 내 보기엔 몸도 날렵하니 아직 한참 젊은데. 그러니까요. 제가 다른 사냥개보다 더 빨라서 제일 앞서서 사냥감을 쫓아가거든요. 그래. 그런데 왜? 그런데 오들오들 떨고 있는 작은 동물을 보면 불쌍해서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결국 사냥감이 도망을 가게 만들었거든요. 아, 저런. 그래서 화가 난 주인이 쓸모없는 사냥개라면서 절 쫓아냈어요. 자넨 아주 마음이 상냥하구먼. 사냥은 무리인 것 같네. 어떤가? 나와 함께 브레멘으로 가서 음악대를 하지 않겠나? 음악대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함께 가요. 이렇게 해서 당나귀와 개는 함께 여행을 하게 되었어. 둘이서 이야기도 나누며 얼마나 더 즐겁겠어. 그렇게 한참을 가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잔뜩 화가 나서 혼자서 씩씩거리고 있는 거야. 내가 다시는 돌아가나 봐라.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화가 많이 난 거야? 나더러 쥐를 안 잡는다고 주인이 막 혼을 내잖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쥐인데 어떻게 내가 쥐를 잡냐고. 뭐? 고양이가 쥐를 무서워해? 옛날에 내가 쥐를 구석까지 몰아넣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쥐가 내 얼굴을 물고 도망쳤지 뭐야. 너 얼굴 물려봤어? 안 물려봤으면 말을 마라. 그 다음부턴 쥐만 보면 그때 생각이 나서 근처도 가기 싫어. 쥐는 너무 무서워.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또 쥐를 잡으라고 할 것 같아서 다시는 못 들어가겠어. 아니, 안 들어갈 거야. 그럼 우리와 함께 브레멘으로 가서 음악대를 하지 않겠나? 우린 지금 브레멘으로 가고 있다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닭이 슬프게 우는 소리가 들렸어. 꺼꺼, 꺼꾸들르드, 꺼꾸들르드, 꺼. 아니, 넌 놀부영감네 수탉 아니니? 왜 여기서 울고 있어? 구두쇠 할아버지가 내일 나를 잡아먹는데 어떡하지? 그럼 우리와 함께 브레멘으로 가서 음악대를 하지 않을래? 우린 지금 브레멘으로 가고 있어. 아니, 너는 자린고비 영감댁에서 살고 있었잖아. 음악대를 할 거라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응, 지금 결정했어. 수탉 너는 목청이 좋으니까 좋은 음악대가 될 수 있을 거야. 같이 브레멘으로 가자. 그럴까? 그래, 같이 가자. 여기에 남아있으면 내일이면 얼른 가자고. 이렇게 해서 당나귀, 개, 고양이, 닭 4마리의 동물은
음악대가 되기 위해 브레멘으로 가게 되었어. 한참을 가다 보니 날도 어둑어둑 저물고 배도 고프고 해서 쉴 곳을 찾아야 했어. 저기 보이는 저 외딴 집 근처에서 쉴만한 곳을 찾아보자고. 저 집에 누가 있는지 안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는데 동물들은 외딴 집 창문으로 슬그머니 집안을 들여다봤어. 그런데 안에는 두 명의 사람들이 갖가지 귀한 보석과 비싸 보이는 물건들을 자루에서 꺼내며 뭐가 그리 즐거운지 껄껄껄 웃어대며 시끌시끌한 거야. 저 사람들 이 근방에서 소문난 도둑들인데 저 많은 물건들을 보니 어딘가에서 훔쳤을 거야. 그럼 저 도둑들을 경찰에 신고할까? 이 근처엔 누가 없으니 우리가 혼내주는 것은 어때?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용감한 고양이인데 쥐를 잡을 때는 그렇게 무서워하더니 도둑들한테는 아주 엄격하구나. 그렇게 해서 동물 4마리가 답을 쌓듯이 당나귀 등에는 사냥개, 사냥개의 등에는 고양이, 고양이 등에는 닭이 올라가서 집 창문 밖에서 괴상한 소리를 내며 도둑들에게 겁을 주기 시작했어. 잠깐, 어디서 이상한 소리 못 들었어? 뭐? 무슨 소리? 누가 온 건가? 도둑들이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니 웬 시커먼 큰 괴물이 창문 밖에 떡하니 서 있는 거야. 아, 괴물이다. 도망가자. 같이 가. 이렇게 해서 도둑들은 훔친 보물들은 챙기지도 못하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집 밖으로 도망을 갔어. 동물들은 빈집에 들어가서 도둑들이 놔두고 간 음식을 배불리 먹고 푹 쉬게 되었지. 잠깐. 그런데 우리 보물들은 너 챙겼어? 뭐야? 너도 안 챙겼어? 네가 챙긴 줄 알았는데. 뭐? 어떡해? 우리 보물들 어떡해? 도둑들은 한참 도망을 가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힘들게 훔친 보물 자루를 놓고 온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거지. 할 수 없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도둑 하나가 보물을 되찾아오기로 했어. 집안이 깜깜한 걸 보니 괴물들이 지나갔나 보군. 도둑은 집안에 있는 보물을 가지러 슬그머니 문을 열었어. 미그덕. 그리고는 보물자루를 찾으려고 마침 벽난로 위에 있는 반짝거리는 양초를 집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야옹! 아야, 내 손! 반짝이는 것이 양초가 아니라 달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고양이의 눈이었던 거야. 고양이가 도둑의 손을 앞발로 콱 핥혔지. 그리고는 사냥개가 바로 이어서 도둑의 다리를 꽉 물었어. 덥석! 내 다리!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당나귀가 사냥개에게 다리를 물려 비틀거리는 도둑을 뒷발로 차서 문 밖으로 밀어냈어. 집 밖으로 밀려나며 엉덩방아를 치은 도둑은 지붕 위에서 들려오는 아주 무서운 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 마녀다. 사람 살려. 닭이 우는 소리에 놀란 도둑은 다시 막 도망을 쳤어. 보물은? 왜 빈손이야? 야, 말도 마라. 그 집에 갔는데 마녀가 내 얼굴을 핥히고 괴물이 내 다리를 콱 물고 게다가 뭐?
쇠망치에 얻어맞아서 집 밖으로 대동댕이 쳐졌는데 그런데 뭐 지붕 위에서 무시무시한 소리로 저놈을 당장 감옥에 가둬라 하고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 지금에서야 생각났는데 그 소리가 꼭 정령 같았어. 그거 있잖아, 아렌델의 정령. 뭐? 정령? 마녀? 아렌델? 그럼 그 마녀가 아렌델의 엘 뭐였는데 이름이 뭐더라? 야, 안 되겠다. 아깝지만 보물은 그냥 포기하자. 이렇게 해서 네 마리의 동물은 브레멘으로 가려다가 그 집에 둘러앉아 음악을 하며 함께 행복하게 살았지. 우리 친구들 잘 자.